By the way, Mr. Linton, am I the patient here? Are you here as a doctor? Yeah, I gotta say this, the real patient is in Seoul. 이 인요한 박사님한테 영어로 말씀드린 이유는 You became one of us, but you don't look like one of us as of now. 돌아와서 화합을 하면은 우리 이준석 대표가 중책을 꼭 그 중책은 아니더라도 중책을 맡아서 우리를 도와야죠. 들어와야죠. 빨리 합쳐야죠, 힘을. 근데 지금이 반반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오늘부터 12월의 어느 날까지 남은 날짜만큼 그때부터 조금씩 100에 가깝게 움직이겠죠. 오늘이 55%째인가? 원래 며칠 전이 50%고 하루 1%씩 오른다니까 오늘이 한 55%쯤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뭐 조선 함께 한다고 느끼고 저도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다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비명계래 그거에 대해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비명계가 자기네들이 필요에 따라서 저 뭐 어디로 가든지 가는 거지. 지금 솔직해서 비명계라는 사람들은 이 민주당에 있으면은 공천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건데.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러브콜을 계속 보내요. 받는 사람 없는데 부재중 러브콜이 계속 쌓이는 중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계속해서 공을 들이는 거예요? 신당 창당되면 위협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요? 일단 명분을 쌓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혁신의 두 가지 키워드는 저는 이제 그 통합은 그 필요 조건이고 혁신은 충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꺼내든 게 일단 처음에 용어는 좀 부적절했다는 대사면을 어쨌든 통해서 당의 통합을 이루겠다는 건데 사실 부산까지 가서 사실 저 면박을 당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이준석 대표가 그래 전 대표가 당에 와서 중책을 맡아줘야 한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심지어 뭐 스토커 아니냐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인 위원장의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메시지의 힘은 반복해서 나옵니다. 결국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끊임없이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통합은 일회성의 통합이 아니고 일회성의 그 말하자면 구애가 아니라 정말 진정성을 갖고 내가 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끊임없이 신당만 흘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왜 12월 27일을 둘까요? 본인의 신당 창당의 가이드라인으로 둔 27일이 마치 자기의 정치 입문 10주년?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충분하게 시간을 주고 고민할 여지를 주고 그다음에 내가 굳이 신당이 아니라도 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거나 좀 더 내가 확실하게 그립을 지고 갈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내가 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당이 받느냐의 문제인데 인요한 위원장이 그 틈새와 간극을 계속 좀 좁히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인 위원장의 이런 모습들이 노력들이 결국 지금 보십시오. 지금 뉴스의 중심에 사실 상당 부분 김기현 대표 이상의 버금가는 지금 뉴스 비중을 갖고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혁신이 오히려 민주당의 존재감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1야당이 사실은 어떤 지금 정치에서의 어떤 포지셔닝이 된 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 방향과 이준석 대표의 역동성이 지금 맞물리면서 국민의힘이 대중의 시선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들이 12월 말까지 좀 더 역동성 있게 간다 그러면은 뭐 신당 논의든 뭐든 간에 조금 더 저는 에너지와 그런 어떤 국민의힘 혁신 동력의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 질문을 네 분께 다 드려보고 싶은데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신당을 창당할 건지 아까는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55%다. 이미 반에서 더 기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신당을 창당할지 아니면 뭐 복귀를 할 건지 아니면 객관식으로 한번 세 가지로 드려볼까요? 네. 먼저 신당을 창당한다 1번, 2번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3번 국민의힘에 복귀한다. 어떻게 보시는지 각각.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제일 바라는 건 3번일 거예요. 3번인데 네. 그 조건은 뭐냐면 일종의 뭐랄까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어게인 언양, 어게인 평택. 그러니까 어게인 언양이 뭐냐면 그때 이 윤석열 후보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전국 떼돌다가 울산에 있는 언양에 윤석열 만났잖아요. 내려와서 네. 밤에 그렇게 하합했잖아요. 그렇게 해군을 했고 그리고 또 한 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국회에서. 그래서 그때 하합하고 나서 같이 이준석 당시 대표가 모는 전기차를 타고 평택에 화재 현장을 같이 가면서 화합의 연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도 살고 당도 살고 윤석열 후보도 살아서 정권을 교체했다는 거죠. 네. 이준석 대표는 제가 봐서는 거의 벼랑끝 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스타일 바꿔주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게 이준석 대표의 진정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과거 대선 과정에서의 본인이 해군할 수 있는 손을 내밀고 정치적 명분을 제공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손만 하면 내밀면 내잡고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자신이 몸담았던 보수 세력이 다 같이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인요한 지금 혁신위원장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기다린다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끊임없이 우리가 포용하고 이준석 대표의 처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야기한다고 봐요.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준석 안 잡으면 우리 같이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시그널을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애들로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1, 2, 3번 뭐라고? 번호를 골라야 되는 네. 거죠. 저는 결국은 물론 뭐 정치가 생물이라 지금 예측한다는 게 부질없을 수 있습니다만 네. 결국은 신당 창당 쪽에 가지 않을까 1번으로 싶습니다. 가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원상복구, 본인의 당대표로서의 원상복구 수준의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의 신뢰가 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거를 서로 믿지 않을 거예요. 특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전에 그렇게 포옹까지 했지만 그 뒤에 드러난 입당전 육성 녹취 파일 보면은 벌써 이준석 대표는 3개월짜리를 보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복원할 만한 신뢰는 없고, 대통령이 정말로 결단 내려서 그러면 이준석 대표한테 상당한 공천권을 주겠다. 줄 수 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건 그런 걸 텐데 그건 도저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12월 말 시점까지 가서 정말 우리 민주당도 포함해가지고 여야 간의 지지율이 어떻게 됐을지, 당시의 공천 과정에 총선을 향하는 어떤 태도나 국민들의 어떤 지지, 네. 반향 같은 걸로 봐서 결국 움직일 겁니다만은, 저는 이준석 대표의 지금 움직임 보면은 인유한 위원장을 보는 시각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인유한 위원장은 본인이 아니고 그 뒤에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는데 인유한 위원장은 계속 이준석 대표를 품으려는 노력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막판에 신당으로 나가더라도 효과를 반감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하나씩 가는 거고, 결국은 대통령이 나서서 하지 않는 한 이준석 대표를 다시 품기는 어렵다는 생각 들고, 지금 제일 공경에 처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주당이 아닙니다. 김기현 대표겠죠. 김기현 대표는 뭐 본인이 혁신위원장 세워놨는데 지금 뭐 정치적 뭐 사경까지 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준석 대표는 본인 스텝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네. 네, 55%에 더 무게를 두셨는데 조 시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치를 이해관계로 보고 그다음에 자기의 그 눈앞에 그 목표로 본다고 그러면은 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고요. 다만 정치 호흡을 길게 보고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생각한다면은 상당히 그 넓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1, 2, 3번을 선택한다는 어떤 이제 그 예측하느냐 하는 거는 예측은 의미가 없고,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브랜드와 포지셔닝인데 그분은 적어도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하신 분이에요. 당대표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 지난 과정 속에서 이 이준석 대표를 불편하게 했거나 상처를 준 많은 그 여러 가지 사람들도 있었고 과정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 과정에 연연하면은 큰 정치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이준석 대표도 국민들의 정치적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졌던 분노, 본인이 가졌던 상처, 이거를 내려놓고 여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우리 정치의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이 더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 이렇기 때문에 이거 새로운 당을 만들겠어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분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좁은 길을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 정치적 선택을 한다면은 상당히 넓은 길을 갖다가 갈 수 있는 것이죠. 정치가 생각보다 길어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까지 정치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현재 그 1년 내지 2년의 과정 속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정치적 이를테면 분노, 상처 때문에 이 선택을 엉뚱하게 해버린다면은 그거는 상당히 정치인으로서는 크나큰 그 패착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당을 생각하는 바람이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건 국민을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국민을 생각하는. 왜냐하면은 169석이라는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그동안 의회를 통해서 보여줬던 거의 독선적 이 독주죠. 네. 독선적 독주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생산성 없는 독주예요. 생산성 있는 독주가 이루어졌다면은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근데 4년 동안 169석 거대 민주당이 보여줬던 그 의회 내에서의 이 역할을 본다면은 굉장히 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독주에 집중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회 상태를 갖다가 더 계속해서 지속시킬 수 있는 여지를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만든다. 이건 본인의 정치적 앞으로의 그 장래에 상당한 저기가 아마 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원래 그 신당 창당을 하게 된다면 이제 세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3번입니다. 국민의힘으로 아마 네. 마지막에 돌아온다.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가장 높은 가능성이라고 보는데 네. 일단 이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적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대선 주자급의 간판 스타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가 기성 정치권이 핵 분열에 버금가는 붕괴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도 어느 것도 하나 지금 충족됨이 없어요. 지금 본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2030의 강점이 있고 수도권에 소구력이 있는 이 전 대표가 왜 자꾸 TK를 주 전장으로 삼겠다고 하는 걸까요? 국민의힘을 흔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내가 국민의힘 가서 TK를 주 전장으로 삼을 경우에 당신들이 수도권에 진출을 못해. 여기서 나한테 발목이 잡힌단 말이야. 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국민의힘이 변해달라라는, 국민의힘이 나를 안아달라는 전제 조건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12월 28일, 27일, 이제 한 4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어떤 그런 진척과 그런 어떤 본인에 대한 어떤 충분한 진정성과 어떤 그 조건을 보인다 그러면은 내가 가서 헌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장점이 있는 지역이 수도권인데도 자꾸 TK 얘기를 꺼내는 것과 그다음에 시간을 자꾸 뒤로 주는 것은 뭔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공간들을 조금 더 레버리지, 협상력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이 전략으로 보는 게 맞아서 네. 지금 20%, 30% 잡히는 무당층에 기대서 계속 신당의 동력을 이끌고 간다? 저는 뭐 그것은 가능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아서 영민한 이준석 대표가 굳이 그 길을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런 가운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인요한 위원장에게 영어로 응대한 일을 하고 또 그 6일에 있었던데 여의도 식당에서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이 옆방에 있었는데 계속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안철수 씨 조용히 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차재원 교수님, 예.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뭐 인성 뭐 이런 인성에 문제가 문제 나오는데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지적. 사실 우리가 이준석 대표를 처음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는요. 사실 이렇게 아까 지금 인성 논란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방송용어로만입니다만 좀 싸가지가 없다. 네.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그런 측면보다는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다는 걸 갖다가 만약에 우리나라 말, 우리 국어 사전에는 표준말로 이야기하면 발칙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좀 막대 먹어서 좀 괘씸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준석 대표하면 떠올릴 수 있는 옛날식의 이미지는 발칙하다가 아니라 발랄하다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사실 여러 가지 보수의 혁신을 위해서 재기발랄한 구상들을 많이 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이 먹혔기 때문에 보수 정당 내에서 30대 영선의 대표가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이 지금 발랄에서 발칙으로 가는 부분은요. 이준석 대표의 저는 잘못도 상당히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 영민하고 발랄한 이 젊은 청년 지도자를 발칙하게 이렇게 내모는 그러한 정치적 환경에 대한 책임은 누가인가는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 공당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를 아무런 이 절차적인 상당한 그 문제 없이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내쫓는 듯한 형국을 연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억울함이 생긴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발칙하게 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인성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촉막 맞는 젊은 보수 정치인을 이렇게 내몬 정치적 풍도를 만든 사람들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시원하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쾌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느 한쪽에서는 좀 윗세대를 공경하지 않는 느낌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평가는 완전히 상반될 겁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당 기자들하고 식사를 중국집에서 하는데 그 체리 따봉 직후였기 때문에 기자들이 윤핵관들을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갑자기 들어보니까 옆방에서 윤핵관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야 조용조용 합시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거 있으면 윤핵관 조용합시다 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런 경험도 있어요. 여의도는 뭐 다 들립니다. 들리는데 저의 시각에서 봐도 저 같으면은 그냥 똑똑하거나 아니면 종업원분을 불러가지고 뭔가 좀 전달하거나. 주면서 아유 대표님 아니면 의원님 저 이준석 그 말씀하고 있는 이준석 험담하는 저 옆에 있습니다 하면은 아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뭐 되게 멋쓰겠을 텐데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야 그렇게 보지만 기존 뭐 젊은 층에서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안철수 씨 20분씩 자기 욕하는데 참을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공경하지 못하는 태도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영어를 쓴 부분은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도 과했다고 봅니다. 영어 쓴 것도 과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좀 돌이켜 본다면 정말 말씀을 차 교수님 한 것처럼 본인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긴 당대표였는데 이렇게까지 당에서 쫓겨난 거에 대한 그런 어떤 한이 맺혀 있을 거예요. 이게 풀리지 않는 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풀 사람은 결국 대통령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풀지 않는 한 이준석 대표는 더 이상 신뢰 없는 상태에서 당에 남아있지 않고 결국은 탈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이 이준석 대표의 태도가 득이 될까요, 실기 될까요? 본인한테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짧게만 말씀해 주시죠. 네네. 저는 이준석 대표 당연히 이게 실이 되죠.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게 장점이 사실은 굉장히 그동안에 어떤 그 재기 발랄함과 아울러서 그 청년층에 대한 확장성인데 저는 사실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문제에서 이준석 대표가 말하자면은 상당 부분 자기의 그 명분과 자기 확신이 없을 때는 저게 대중에게 어떻게 먹힐 것이냐. 저는 그래서 저런 모습들이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정말 자중자애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고요. 뉴스와이드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